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카나리아 바이오, 자, 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을 제 채널인 노빠꾸 주식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처음으로 하한가가 나왔을 때, 자, 요 날짜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18일에도 하한가를 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확실하게 하한가를 또다시 기록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이후로 카나리아 바이오는 영상을 좀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좀 안타까워요. 아직까지도 지금 어떠한 유튜버들은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이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다, 혹은 여기에서 지금 세력들의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여기에서 물량 받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길래, 이거는 진짜 좀 안 되겠다. 그 뭐 제 영상을 오늘 몇 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는 바이오 회사죠. 이제는, 그쵸? 예전에 현대사료이긴 했지만, 자, 그럼 바이오 회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바로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 회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 몇 개를 가지고 있죠? 딱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난소암 치료제인 오레고보맙,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레고보맙에 대해서 요번에 DSMB에서 임상 3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실 뭐 DSMB에서 요번에 이거를 임상 중단을 권고를 한 거지, 이 임상이 아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건 뭐 카나리아 바이오가 분명히 또다시 이런 뭐 임상 실험을 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임상 3상 중단을 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예전에 2022년도였어요. 그때 DSMB로부터 이 오레고보맙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죠?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주면서, 그래서 이제 오레고보맙에 대한 이러한 임상 실험을 꾸준하게 카나리아 바이오가 진행을 해온 건데, 이제는 그 DSMB에서 마저도 이거를 임상 중단해라, 임상 중단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임상 실험을 할 때는요, 돈이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들어요. 보통 임상 1상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50억 정도가 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임상 2상 실험을 하게 되면은 한 수백억 듭니다. 한 200에서 3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임상 3상을 여러분들 진행을 하려면은 막 500억에서 1000억, 자, 요 정도의 이러한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바이오 회사들은요, 사실 이러한 좀 자금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임상 1상 혹은 임상 2상까지 진행을 하고 이거를 기술 수출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혹은 이렇게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 뭘 합니까, 여러분들? 유상 증자라는 걸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게, 야, 바이오 회사 뭐 퍽하면 유상 증자하고 뭐 퍽하면 뭐하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회사는 어땠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사실 이 회사는 괜찮았어요. 현대사료 시절만 하더라도 그냥 뭐 사료 팔아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사료 팔아가지고 돈 잘 벌던 회사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현금 유보율이 막 1700%까지 올라와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만 우리가 따져봐도 거의 한 300억 가량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분기 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요, 부채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50%, 500% 이렇게 가더니 2000%까지 늘어나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야, 여러분들? 2023년 2분기까지 이러한 재물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거의 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밖에 안 남아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적은 200억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여러분들 2000억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회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임상 3상을 굉장히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실패를 한다. 그럼 이 회사 파산이에요.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DSMB 같은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이제 임상 3상을 중단하라고 말을 했던 거는 야, 그냥 돈 낭비하지 말고 이거 그냥 임상 중단해라. 이런 뉘앙스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년 3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장 폐지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상장 폐지. 자, 근데 이 상장 폐지 시즌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감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적정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회사들은 거의 좀 바로 상장 폐지로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라든지 그로 인해서 회계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뭐 회계 관리가 부적절하게 됐다라든지 뭐 배임이나 횡령 뭐 이런 게 있다라든지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소 관리 종목, 그런 다음에는 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회사를 어떤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거는, 자, 지금 뭐 여기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이게 뭐 지금 세력들이 나간 거겠냐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요, 지금 저는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론 매집을 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매도를 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 자체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 주주님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주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전고점을 딱 돌파하면서 매물 소화를 한번 했던 거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주가를 내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뛰어 올리면서 이 구간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겠죠. 뭘로? 바로 오레고 봄합으로. 하지만 이런 계획들이 모두 다 빠그라지면서 여기서 사실상 세력들도 물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 주가를 끌어올려서 그래도 본전에 탈출하려고 어떻게든 주가를 올리지 않겠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식이 오레고 봄합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뉴스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가정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준 이런 팩트를 가지고만 매매를 해도 사실상 괜찮다고 봐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카나리아 바이오가 미래 실적을 땡겨 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바이오 회사입니다. 사실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그 기대감이 완전 실망감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주식의 상승은 끝나요. 그런데 그걸 뭐 이 뒤에 나와주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가정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늘도 하한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요 라인에서 딱 돌파가 나오지 못했고 그냥 차트로만 봐도 얘 고점이 낮아지는 우하형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요런 우하형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 라인까지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라인이 여러분들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요, 자, 그냥 원래 있었던 이 동전주의 가격대까지도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보다 거래 정지 상장 폐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염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우리가 돈 벌려고 주식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지금 여기에서 막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막 진짜 막 전고점 다시 간다, 뭐 말도 하기도 싫은데, 이런 유튜버들 거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정말 소중한 돈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요. 제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주주라면 저는 하루빨리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가서 좀 매수를 하고, 그러면서 좀 그나마 좀 손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100주를 들고 있다. 그럼 저는 50주는 매도하고 나머지 50주는 좀 남겨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50%는 남겨놓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2연속 하한가를 간 다음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을 때는 물론 사람들이 물량을 던진 것도 있지만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모두 다 던지기 위해서 하한가를 또 갔어야 되는 건데, 하한가를 가지 않았다는 건 그나마 여기서 물량을 누군가 좀 받쳐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살짝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거기서 끝이다. 그럼 여기에 남겨놓은 50% 정도의 물량은 그때 좀 정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9시 반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기 전에 요거는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좀 여러분들 다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